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안현 제12편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번지 문인한데 자왈 애인이니라 그랬습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현편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자들이 인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안현이 인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자의 답, 이것이 공자의 여러 많은 답들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번지도 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인한데 했는데 공자가 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게 논어에 다양하게 공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서로 다른 답들을 관통하는 인에 대한 이제 핵심이 뭐냐, 그 많은 것들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공자의 답들 중에 핵심을 찾는다면 뭐냐 그러면 안현에게 답을 했던 극기라고, 극기 복례의 극기라는 거하고 여기 나오는 애인 요 두 가지가 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애인인데, 나에 대해서는 극을 하라고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애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많은 무게가 가해지고 인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요 인의 기에 대한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극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은 더 힘을 줄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걸 이렇게 끌어올리고 요건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애당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극이라고 하는 것이 기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인에 대해서는 애가 필요하고, 그것이 관계윤리로서의 인자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애인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자 번지가 또 물었습니다. 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문지한데 이랬죠.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자왈 지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지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나 지혜나 공자의 답은 전부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애인, 인은 애인, 지는 지인, 이렇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셨는데 번지가 미달, 지난번에 달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이라는 건 막힘이 없이 뻥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확 가서 닿아야 되는데 못 닿은 거예요. 도달하지 못한 거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공자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직 조제왕이면 능사왕자직이니라. 이렇게. 거직 조제왕이면, 이 거직 조제왕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나온 말이었는데 여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고든 것을 들어서 거직, 요게 구불왕자예요. 고들직자에 반대되는 구불왕. 고들직자의 반대가 고들직자의 반대가 곡자도 있지만 왕자도 있어요. 왕. 이 왕자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왕님 하셨다. 그럴 때 왕님인데 이게 몸을 굽혀서, 그러니까 높으신 분인데 이 누추한 곳에, 이 비좁은 곳에 몸을 굽혀서 임해 주셨다. 이런 자리에 안 오실 분이 와주셨을 때 감사의 표현이 왕님이죠. 이게 그래서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든 것과 굽은 것이 있으면 고든 것은 들어서 쓰고 모든 굽은 것들은 내버려 두면, 이게 조자예요. 요거하고 같은. 이게 놓을 조자인데, 놓을 조자는 놔둔다, 거기서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조자하고 요 치자가 만나면 이게 조치요. 조치를 취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어느 자리에 갖다 둔다, 이런 뜻도 되지만 방치하다 라는 뜻도, 내버려 둔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거자하고 조자가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의미예요. 거라는 것은 들어서 사용하는 거고, 조라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는 거고. 그럴 때 고든 것을 들어서 쓰고 모든 굽은 것을 내버려 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고든 것을 들어서 굽은 것 위에, 왜냐하면 요 저자가 이 지자와 어자의 합성어면 그것이라는 것은 고든 것을 들어서 그것을 굽은 것에 가져다 놓으면, 굽은 것, 이렇게 굽은 것이 있는데 고든 것을 들어다가 그것을 여기 위에 가져다 놓으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사왕자직이니라, 능히 굽은 것으로 하여금 곧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된다. 요 이야기, 요 미달은 요 말에 대한, 공자의 말에 대한 미달이 아니고 요 말에 대한 미달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고든 것을 들어서 굽은 것 위에 갖다 놓으면 굽은 것으로 하여금 곧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고든 것을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고든 것에 누르는 힘으로 인해서 얘들도 이렇게 곧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 아까 첫 번째 해석으로 고든 것을 들어서 쓰고 모든 굽은 것을 내버려 두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들어서 쓰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고든 것은 들어서 쓰는데 굽은 것들은 들어서 쓰지 않으니까 방치되어 있는 이것들이 나도 이렇게 바뀌어야 들어서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얘들도 이렇게 바뀔 거다. 그것이 굽은 것으로 하여금 곧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굽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고든 사람은 고든 사람대로 정당한 대우를 하고 굽은 사람도 고든 사람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게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요 지인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제자에게 공자가 해준 말이라고 했지만, 실은 애인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 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앞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인한 자여야만 유인자아
능, 호인, 능, 오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능이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호인, 오인은 아무나 하지만 제대로 된 호인과 제대로 된 오인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자만이 할 수 있다. 예. 왜 인자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인자는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능히라고 하는 말이 사사로운 감정이 호오의 개입이 안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이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게 미워해야 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해야 할 사람을 사적인 이유로 미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능히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굽은 사람을 내버려 두어서 결과적으로 굽은 사람이 곧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알아야만 하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걸 다 겸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번지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번지가 물러나와서 자하를 만났습니다. 자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향야에 지난번에 요 향야라는 것이 지난번에라는 뜻이에요. 저번에 내가 현어 부자, 선생님 부자를 아련을 하고 지혜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왈 거직 조제왕이면 능사 왕자직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위야 이게 뭔 말이냐? 이거하고 사람을 안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하가 부제라 언호여 그랬습니다. 부제라 언호여. 풍부하다. 그 내용이 선생님 말씀이요. 이런 거죠. 참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먼저 하고 순유 천하에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하셨을 때, 천자가 되셨을 때, 천하를 다스리실 적에 선어 중하사 거고요 하신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선발을 해서 골라서 고를 선자죠. 선택, 선발할 때 선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고요라는 인물을 이게 아까 거직할 때 거자죠. 들어서 등용을 하셨다. 그렇게 하시니까 불인 자들이 인하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인한 자들도 있고 불인한 자들도 있고 막 섞여 있었는데 이 중에 골라서 고요라는 사람을 등용을 했다. 이 인한 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불인한 사람들은 이 순임금 밑에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멀어졌다 이겁니다. 이 고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임금 밑에서 법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순임금이 이 고요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그게 이제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임명장을 주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을 일러주죠. 순임금이. 그러면서 법을 다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때 그 죄보다 형벌이 적은 것은 괜찮지만 그 죄보다 형벌이 무겁게 가해지는 것은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원칙적으로 얘기해 놓고 어쨌든 간에
흠제라는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공경할 요 흠자가 요 경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 공경할 경자가 긴장감, 두려움을 수반한 긴장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혹시라도 잘못 시행을 할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 하는 것으로 흠제라는 말을 했고, 이 흠제가 법을 다루는 이제 가장 원칙, 법관으로서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흠이라고 하는 것을 따서 다산정약용이 쓰신 책이 흠신서예요.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순임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탕임금이 탕유 천하의 선어 중하사 거 이윤하신데 불인자 원은이라.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이윤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쓰시니 불인한 자들이 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요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윤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인한 사람과 불인한 사람을 가르고 불인한 사람들이 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3장 그리고 24장은 벗우자, 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23장은 자공의 이야기고 24장은 이따가 마지막에 증자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자공이 문우, 자공이 우, 벗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벗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충고이 선도지호대, 충고하고 선도를 하되 그를. 그러니까 이제 벗이 뭐냐 그러면 이 벗은 A와 B가 맺는 관계인데 A가 B에 대해서 B가 A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벗인데, 이 벗이 서로 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충고하고 선도해야 돼요. 두 가지가 친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거울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의 부모 형제입니다. 부모 형제라고 하지 않고 특히 뭐라고 했냐면 부형이라고 했어요. 부형. 집 안에서는 부형. 그리고 집 바깥을 나오면 집 안의 가족들은 가족이라서 또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듯이 가족이라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또 가족이라는 게 문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구성원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밖에서는 이상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거울이 부형이면 밖의 시선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부에 상대되는 것이 스승사고 형에 상대되는 것이 벗우예요. 벗우. 그래서 이 사우가 나를 이제 개발을 시켜주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이 있다. 또 스승하고 벗도 또 다르죠. 스승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스승이 해줄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친구라서만 할 수 있는 속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가 필요한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충심으로. 그러니까 저게 뭐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걱정이 돼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충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가 못 본 더 나은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선도입니다. 선도.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충고고 나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도예요. 요 도자는 요 인도할 도자, 요 밑에 요게 있는 거 인도할 도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되 그것이 이제 친구의 도리인데 요게 친구예요. 그러면 A가 B한테 혹은 B가 A에게 충고를 하고 선도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것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하나가 거부해요. 너는 잘하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너나 잘해라 뭐 난다든가 나는 듣기 싫다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충고하고 선도하는 게 불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얘가 안 듣겠다는데 계속 충고라고 선도라고 나는 선의로 막 한다. 그러면 좋은 거냐?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다 이겁니다. 불가하면 멈춰서 무자욕은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욕되게 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충고 선도를 한다. 그러면 얘한테서 내가 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하면. 그럼 멈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고도 하지 않고 선도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충고를 하지 않고 선도를 하지 않은 그 충고나 선도의 행위만을 멈춘다가 아니라 친구가 이걸 해야 친구인데 이거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친구와의 친구 관계가 거기서 스톱이라는 얘기예요. 절교지, 절교. 만약에 부모 형제라면요. 요게 없어요, 요게. 부모 형제는 달래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안 듣겠다고 그러면 멈춰야 되고 부모 형제는 달래가면서 얘기를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달래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얼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식도 부모에게 그래야 되고 그것은 그 관계는 정지, 스톱, 단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되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그래서 2인편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임금을 섬기는 이야기와 친구 간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군 사기면 사욕의요 붕우 사기면 사소운이라. 붕우가 충고와 선도를 자주 하게 되면 소원해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증자왈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증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군자는 글로써 이문, 글을 수단으로 벗을 모으고 그렇게 모인 벗으로 나의 인을 돕는다. 그러니까 결국 군자는 나의 인을 더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의 인을 더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여러 유형의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를 모으는 수단이 방법이 뭐냐? 글이다 이겁니다. 글을 가지고 친구를 모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친구로 내 인을 돕는다 이런 거죠. 그게 군자다 이거예요. 군자면 당연히 소인이 나와야 되는데 소인 얘기는 안 했어요. 공자는 군자 나오면 소인 이야기를 언급하는 적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할 때는 소인은 이와 반대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인은 뭐 이금회우 돈으로 벗을 모으고 그런 벗을 통해서 이우 보부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들이 성립할 수 있겠죠. 이게 내 사는 목적이에요. 군자는 이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을 내 곁으로 내 주변으로 모으려고 그러면 수단이 이제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벗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나를 볼 수 없어서 그의 눈으로 나를 봐달라고 또 내가 나를 도울 수가 없으니 그의 힘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필요로 해서 사귀는 관계가 벗이다 하는 점에서는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연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